안녕하십니까, 모나쿨의 카쇼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닉 6를 전기차를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6는 사실 나올 때부터 많은 그런 굉장한 호응을 많이 받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이렇게 타원형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저게 차가 맞냐, 저게 저래서 모양이 좀 나쁘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요즘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 실내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 이렇게 느낌적으로 보면 왕두꺼비, 이모티콘의 왕두꺼비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앞에 보면 전면부에 이제 라이트가, 여기가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중에 여기에 있는 요게 열려서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면서 고전압 배터리를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만 주행 중에는 이제 열려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후드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서 운전할 때 앞에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시면, 옆에서 본 모습들은 전체적인 게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둥근 타원형으로 생겨서, 사실은 주행할 때 전면에 전면 유리에 걸리는 공기 저항 계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이걸 눕혀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기 저항 계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기 저항 계수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일에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충전 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충전구를 열면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포트가 보이고, 이렇게 당기시면, 그리고 여기 램프는 이제 충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램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충전할 때는 이제 이 충전 포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뒷면으로 오면 뒷면도 좀 날렵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에어 스포일러가 여기 위에 이제 싹 달려서 이중으로 달려있죠. 여기서 한번 공기가 이쪽으로 딱 내려오면서 여기를 한번 눌러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아무래도 차가 고속 주행할 때 이제 이렇게 뜨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 스포일러가 좀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트렁크를 열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겠고요. 앞에 프렁크를 열어봤습니다. 12V 저전압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저전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킨다든가 기존의 전등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12V로 사용을 하고요. 모터 바퀴를 굴리는 것들은 전부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전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고전압, 그 다음에 저전압. 이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공칭 전압으로는 한 680V 정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 680V를 통해서 전류를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냉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모터에서 발생되는 그런 열들을 내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EWP라고 해서 이제 모터, 이게 이제 엔진처럼 물 펌프가 있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펌프를 이용해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보면은 각도 조정하는 게 이제 도합 이 판넬에 있었는데, 요거는 요 안쪽에 해서 폴딩,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폴딩 할 수 있고, 왼쪽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고, 오른쪽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들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킹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TCS 오프 버튼이 있고, 이 홀드 버튼은 이제 홀드를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건 헤드라이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핸들을 보면,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D컷 핸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핸들 밑에. 그래서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 이제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이렇게 변환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배터리의 소모가 그만큼 많아져서 주행 가는 거리를 짧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오토라는 거 보이시죠? 오토. 이 오토가 뭐냐면 회생제동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패들 시프트, 이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길게 누르면 여기에 레벨 3로 바꾸고, 한 번씩 누르면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1, 그 다음에 제로. 요거는 이제 회생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패들 시프트를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게 누르면 이제 오토로 변하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길게 누르면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쪽에 플러스 오토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오토 위치에서도 회생제동량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물리적인 버튼은 요 위에 여기 있는 것만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뭐 이렇게 움직이고, 내비게이션, 미디어, 뭐 줄거찾기, 뭐 이렇게 볼륨, 라디오 볼륨, 그 다음에 이제 시동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내리거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터치 스크린, 요 밑에는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감이 사실 없어요. 이게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그 다음에 배터리가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카메라, 볼 수 있는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도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기구가 장착이 되어 있고, USB도 꽂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 도어 닫는, 이게 기존의 도어 판넬에 장착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거나 닫거나 도어록을 언락한다든지 락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 이쪽에는 이제 윈도우, 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 다음에 오토홀드 버튼이 되어 있고, 요건 이제 뒷자리에 창문을 못 열게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시승하면서 발진 가속력,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발진 가속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발진 가속력하고 승차감하고 그 다음에 제동력하고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얘가 사실은 그 회생제동을 하니까 회생제동 단계를 오토보다는 저는 1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단 오토에 놓으면 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딱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 회생제동이 일어나니까 약간 좀 몸이 앞으로 기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요. 주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오토 위치에 놓게 되면 주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그 회생제동하는 것이 이제 자동으로 변화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회생제동 단계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활용하는 것도 전기차를 운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속을 해보면 역시 뭐 전기차는 뭐 소리도 없고, 아무래도 악셀 페달을 밟게 되면 발진 가속력은 뭐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뭐 굉장히 우수하죠. 뭐 현가장치 밑에서 들어오는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사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이나 이런 거의 영향에 따라서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그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그 포지셔닝이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준준형이잖아요. 그래서 세팅 자체를 너무 또 말랑말랑하게 하게 되면 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또 차가 사람이 움직이게 되거나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너무 또 말랑말랑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약간 좀 노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이 세지는 않지만 나름
충격은 어느 정도는 좀 부드러운 그런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역시 윈드 노이즈는 요즘은 차의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은 이게 이제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의 그 두께도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윈도우 글라스 런이라든지 이 실링이 2중 3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소음이 없다 보니까 이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 또 모터가 구동하는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번 달려볼 건데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번 쭉 밟아 볼게요. 네, 뭐 이 정도의 가속력은, 그래서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오히려 막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속도 경쟁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 2차에 비하면은 뭐 다른 그 내연기관은 따라올 자 없죠. 순간 가속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출력들이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순간 가속력은 뭐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시야는 어차피 전면 유리나 기존에 있었던 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또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복스바겐 이렇게 비틀처럼 이렇게 이제 그 타원형으로 이렇게 위에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의 용량이 같다면 아무래도 전면 유리나 이런데 공기 저항 계수를 줄이는 것이 같은 배터리의 용량을 가지고 주행거리를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모양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공기 저항 계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행거리를 멀게 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차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차의 그 디자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변에 소음이 전혀 없는 데서 이렇게 하면 진짜 모터만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네요. 여긴 지금 아스팔트는 아니고 에폭시가 깔려있는 주차장인데 지금 이렇게 살살 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터만 돌아가는 소리가, 타이어 노이즈는 뭐 거의 없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타이어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들면서 타이어 노이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조용하네요.